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TV 건강톡톡 김가영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죠. 그런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신경 써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소아 우울증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과 김재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최신 의학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까영! 자, 소아 우울증. 사실 가만두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꼭 예방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소아청소년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성인기의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재발을 반복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우울증을 예방을 해야지만 성인기의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체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아 우울증이 원인도 다양하고 또 치료도 다각도로 접근해야 하는 질환인데요. 가장 좋은 건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뭘까요? 답이 쉬우면서도 참 지키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요? 특히 한국과 같은 교육 환경에서 어려운데 심신이 건강한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어떤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죠. 네, 이제 네. 또 뭐 방에 들어가서 숙제해, 공부해 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게 이제 부모님들이고, 네. 예, 학원도 많이 다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놀거나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놀거나 쉴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신체 활동, 운동을 많이 하면 좋겠는데 한국의 교육 환경도 그렇고 네. 주위 여건이 맞아요. 이렇게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네. 환경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시간이 더 없습니다. 네, 시간이 없고 또 시간이 잠깐 나면 게임을 하거나 휴대폰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 그 다음에 운동이 아니더라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활동을 좀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최소한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겠죠. 맞아요. 네, 근데 그것을 아이 스스로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부모가 반드시 좀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해요. 네. 아, 이게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안타까움이 많이 매우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가정에서 막 신경을 쓰고 섬세하게 보려고 해도 사실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또 친구와의 관계, 학교에서의 관계가 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뭔가 우울증을 앓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래 관계에서 이제 갈등이나 다툼이 또 우울증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학교 폭력 피해 같은 경우도 우울증이 위험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또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모가 아이들 친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 스스로 친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친구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어린 시절부터 좋은 친구를 한두 명 정도 갖고 있다면 아이가 다른 또래 관계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기존에 이제 친한 친구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또 교류도 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친구 한두 명을 그냥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또 유튜브, 틱톡 뭐 이런 SNS들을 또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런 SNS들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한테 SNS 그만해라, 좀 끊어라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쩔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이게 그 부모로서는 아이들이 많은 것에 노출이 되는 게 걱정이 되면서도 또 아까 말씀하신 또 숨 쉴 수 있는 창구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오늘부터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연구자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소아청소년기에는 SNS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어떤 연령 제한을 포함한 온라인 아동 보호법이 발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로운 점보다는 해로운 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득실을 또 따지다 보면 그래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SNS에서
좀 좋은 내용이 전파되는 것보다 거짓 정보가 더 빨리 전파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소아청소년도 예, 그런 올바르지 않은 정보에 더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울증이나 자해자살의 위험도도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희 서울대병원 건강톡톡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청을 늘 하셔도 좋다는 점. 네, 네. 그렇겠네요. 네. 서울대병원 말씀해 건강톡톡은 예외입니다. 네, 예외입니다. 네. 저 교수님, 요즘은 또 과거에 비해서 식사와 영양이 풍족해서 소화 비만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이 소화 비만이 소화 우울증을 초래할 수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최근에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은데요. 소화 비만과 소화 우울증이 상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관련성이 높고요. 소화 비만과 소화 우울증 전부 뭐 예방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질환입니다. 네, 아무래도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외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연관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사실 또 신체적 질병 같은 경우에는 미리 검사가 가능하잖아요, 선생님. 성인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으로 일찍 질병을 밝혀내기도 하는데 아이들도 이런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필요합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미국 소아청소년과 학회에서는 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은 연 1회 우울증 선별 검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긴 한데요. 매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매년 선별 검사를 하는 것이 우울증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 검진이 중요하다는 거 네, 맞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자,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더라도 만약에 신체적인 건강이 좋지 않다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신체적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치료를 견뎌내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행동 활성화라고 있거든요. 행동 활성화. 네, 예. 그래서 또 기분이 좋아지는 활동들을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기. 운동도 포함이 되지만, 예. 어떤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활동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취미 활동도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아이나 부모 모두 우울증을 아이가 앓게 되면 자책을 많이 하고요. 죄책감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우울증에 걸렸는지,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이에게 우울증이 생겼는지. 근데 그런 죄책감을 가지다 보면 원인을 찾는 데 집착을 하게 되고 실제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과거나 원인에 집착하는 것은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자책하지 말고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우울증의 치료, 아이의 어떤 현재와 미래에 집중을 하실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자,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저희가 총 3시간에 걸쳐서 소아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소아 청소년이다 보니까 환자 본인보다는 우리 보호자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방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 우울증을 인정하고 죄책감을 가지기보다는 더 밝은 미래, 건강한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3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김재원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그만 가요.